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장이 갖추어야 할 업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굳이 공장장이 아니더라도 생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업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이라고 하면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 및 품질 관리의 최고 수장을 말하게 되는데요. 원부자재 구입부터 생산, 출하, 품질 및 공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죠. 공장의 가장 큰 미션은 QCD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Q라는 거는 결국 퀄리티, 품질, 그 다음 C, 코스트, 원가, 그 다음 D, 딜리버리, 납기죠. 이거 외에 업체에 따라서는 이 환경안전 부분을 추가해서 공장 업무를 갖고 가게 되는데요. 저는 2000년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키는 대로 일만 했었죠. 신입사원 때는 뭐 대리가 되면 좋겠다. 대리가 되니까 뭐 과장 됐으면 좋겠다. 또 과장이 되면 부장, 뭐 차장, 부장. 부장이 되니까 이제는 공장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공장은 카리스마도 있고 멋있어 보이고 또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뭐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장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뭐 동료나 선배들한테 공장장이 되고 싶다 말을 시키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경쟁자 같기도 하고 또 네가 무슨 공장장감이냐 하고 뭐 놀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뭐 한 공장장을 한 7, 8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미숙해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공장장이야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장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러면 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무엇보다도 뭐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거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더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또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더 경험이 필요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 생활은 처음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는 삶인 것 같아요. 뭐 직장 동료도 경쟁자이긴 하지만 또 삶을 같이 영위하는 동반자, 또 서로 힘들 때 위로하고 고민도 서로 들어주고 뭐 놀러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보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사람, 또 그 반면에 또 몇몇 정도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지만 그래도 뭐 한두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서 좀 재미를 느끼면 뭐 직장 생활은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직장 내에서 뭐 인정을 받으면 좋고, 승진하면 좋고, 뭐 더더욱 공장장이 되면 뭐 더 나쁘지는 않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장장이 된 지 한 7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장을 하면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뭐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공장 내에서는 가장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담당대보다는 비교적 의사결정이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성취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꼰대 소리는 들을 수도 있지만 후배 사원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보람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했던 방식을 후배들이 답습해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당으로서 일에 치여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뭐 낚기 허덕이거나 뭐 공장을 지으면서 뭐 밤을 새는 일은 뭐 그렇지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도 공장장이 되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책임은 뭐 법적 책임일 수도 있고 경제적 책임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요. 뭐 잘못해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뭐 환경법규를 위반한다거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급여를 삭감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급여를 직원들 먼저 주고 공장장은 나중에 준다거나, 그리고 업무 지시가 잘못되면 또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 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뭐 끊임없이 발생하는 뭐 직원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뭐 장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공장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한 이야기인데 그게 소문으로 퍼져서 뭐 회사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또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옆가 크게 나가기도 해서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직원에게 뭐 그럴 거면 뭐하러 회사 다니냐, 아니면 뭐 회사 그만둬라 하면 노동법상 부당해고가 되니까 또 노동법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신입사원이나 팀장 때는 동료가 있죠. 고민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공장장이 되면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외롭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공장장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장장의 능력, 회사 일만 하면 되는데 뭐 주변의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매끄럽게 그거를 넘길 수 있느냐,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잘 돌아가는 공장은 어떤 거냐? 뭐 어떤 공장이 우수한 공장이냐? 뭐 무인화 공장이냐? 아니면 스마트형 공장이냐? 인공지능 공장이냐? 제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이 그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동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잘 돌아가는 공장은 주로 마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차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제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마차의 바퀴, 생산, 구매, 연구, 품질은 마차의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채찍질을 하고 영업과 마케팅이 고객을 목적지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각 바퀴인 생산, 구매, 연구, 품질이 잘 안 되면 삐걱거리게 되죠. 뭐 심하게는 길을 이탈하게 되고 바퀴가 탈선되기도 하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 안전하게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 구매, 품질 연구가 하나의 쳇바퀴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부서에서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기간 내에 그 업무를 마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사 업무를 처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데 서로 뭐 안 하겠다 하면 참 난감한 부분도 있고요. 공장장은 이런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반복적인 실수를 최소화해서 바퀴가 점점 둥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하는 기법 중에는 PDCA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플랜, 계획하고, 그
그다음 체크, 확인하고, 두, 실행하고, 액션, 조치하고, 계획하고, 확인하고, 실행하고, 조치하고, 계획하고, 확인하고, 실행하고, 조치함으로 인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장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장장은 무엇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공장의 세계에서는 여기 17가지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좀 적을 수도 있지만 환경안전, 인사, 보건, 노무, 총무, 생산품질, 구매 등 이런 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생산 관리라든지 생산 계획, 품질 관리, 생산 기술, 구매, 뭐 TCR, 공장 설계, 원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수적인 업무로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면 이 환경 안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장장 업무가 되겠지만 또 별도 수행 부서가 있으면 또 그쪽에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 안전 보건 인사 업무 총무 회계 재무 생산 원가 뭐 이렇게 해서 총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후 시간부터는 이런 그 주요 업무 9가지에 대해서 실제 하나하나 업무의 목적과 또 관리해야 되는 지표와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는 새로운 신입 공장장이 좀 자연스럽게 실수를 좀 덜 하면서 또 자기 스타일대로 회사를 또 이끌어 가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 생산관리, 생산계획, 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떤 항목과 지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또는 경험담까지 같이 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